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일즈 멘토 김종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방문해서 만나게 되는 고객들의 행동 스타일을 중심적으로 제약 영업을 상담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고객의 행동 스타일을 파악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영업 교육을 받으시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노하우를 습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고객을 방문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되시죠? 내가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잘 안 되지? 라는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고객의 행동 스타일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의 행동 스타일을 확인하는 그 과정들을 저랑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들은 매우 다양한 행동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행동 스타일은 체계적인 행동 패턴의 유형으로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 유형을 분류를 해본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 지향적인 사람, 혹은 직무 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나의 주관이 매우 강한 사람, 나의 주관이 약간 약한 사람.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쪽이신가요? 이쪽이신가요? 네. 아마도 저랑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지향적이고 직무 지향적인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지향적인 사람들은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을 중심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약간 가소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이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와 반면 직무 지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결정할 때 업무 중심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가정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도 내가 사람 지향적인 사람이구나, 직무 지향적인 사람이구나 아마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지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세로축은 어떻게 될까요? 세로축은 바로 독단성의 레벨입니다. 우리가 고객들 혹은 상대방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관계를 형성할 때 내가 주도적인지 혹은 내가 주도적이지 않은지 또는 솔직한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독단성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 독단성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경청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시고 있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인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에 혹시나 만나게 되면은 한번 서로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가로축과 세로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퀴즈를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과 연결되는 행동 스타일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업무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편이다는 어떠한 것과 연결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직무 지향성이 높으신 분들과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것을 즐기는 분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독단성이 낮으신 분을 의미하겠죠. 자, 세 번째, 의견을 말할 때 주도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네, 바로 찾으시네요. 네, 바로 독단성이 높으신 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저보다 더 잘 맞추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신 사람은 당연히 사람 지향성이 높으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고객의 스타일을 총 4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독단성이 높고 직무 지향적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권력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직무 지향성이고 독단성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분석가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지향적이고 독단성이 낮으신 분들을 우리는 사교과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설득가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고객들을 분류해 본다면은 우리는 각각의 맞는 영업 스타일을 펼쳐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객의 행동 스타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각 스타일의 범주를 다음 특징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객의 가치관입니다. 고객들은 누구나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어떠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점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는 집중 대상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어책. 누구나 대인관계를 하다 보다 아니면은 대화를 나누다 보다 보면은 압력을 받거나 그리고 좀 불편함을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제약 영업을 활동을 하실 때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디 랭귀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인 언어적 행동보다는 비언어적 행동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각 분류별 고객들이 어떠한 행동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바디 랭귀지를 보이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면은 그 상대방을 파악하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권력자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자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직무지향성과 높은 독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가치관은 매우 주도적이고 제어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힘과 효용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객들께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것을 선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집중 대상은 목표, 결과,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거나 좀 대립되는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은 약간 위협을 하기도 하시고요. 너희 의약품 다 뺏길 거야?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권력자형 분들에 대한 바디 랭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분들은 이러한 바디 랭귀지로서 비언어적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움직임과 속도를 보시면은 매우 신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신속하고 좀 팍팍팍 이렇게 가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제어하는 모습으로서의 목소리, 톤의 매너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무겁게 자, 오늘 원하는 게 뭐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자세는 굉장히 올곧거나 아니면 사무적이거나 혹은 앞으로 좀 기울이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몸짓과 표정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손가락을 하려고 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저거는 어떻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눈 맞춤은 굉장히 아이 컨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을 또렷하게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말과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 억양의 높낮이가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권력자형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한 가지 팁을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권력자형 고객들의 진료실 환경은 어떨까요? 굉장히 깔끔할까요? 생각보다 권력자형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물건을 건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이 진료실에 있는 책상에 위에 있는 책들이나 그런 자료들이 약간 조금 너스분하게 놓여 있는 경우도 많겠죠. 그리고 약간 이런 진료복이나 이런 그 의료복들이 약간 조금 깔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실을 방문했을 때 우리 고객들에 대한 행동 스타일들이 어떤지 그리고 고객의 진료실 환경이 어떤지를
살펴보신다면은 이분의 행동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구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권력자형 고객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접근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에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명확하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장황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점 중심적으로. 원장님, 저는 오늘 원장님께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리고 사실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는 근거의 자료들을 이야기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대상의 건의를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겠죠. 방문하고 있는 고객들과 연결되어 있는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누군지를 살펴보시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분들께 할 수 있는 질문 유형은 이런 유형이 되겠죠. 원장님, 혹시 그 부분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라는 그런 배움의 자세로서의 질문을 하는 경향. 혹시 또 원장님께서 혹시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처럼 권력자형들과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바로 give and take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굉장히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의 고객들은 경영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권력자 형들 분들과 상담을 하시거나 방문을 하고 미팅을 하시게 된다면은 내가 무엇을 줄 것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방문하실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권력자형에 대해서 알아봤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행동 스타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